8.1절 두 번째 수업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8.1절의 첫 번째 수업에서는 법 n에 대한 계수를 정의하고 그것의 성질을 공부했는데요. 이 두 번째 수업에서는 그 계수의 개념을 좀 더 추상화해서 그거를 좀 더 추상화해서 그걸로부터 또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수를 정의했죠. A하고 N이 이렇게 서로소일 때는 법 N에 대한 A 계수라는 거를 A의 뭐 1승, 2승, 3승 이렇게 해가면서 법 N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이 되는 이 최소 양의 정수인 지수, 그 K를 법 N에 대한 A의 계수라고 정의했죠. 그러면 우리 뭐 A의 H승이 1하고 합동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그 계수가 H를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이게 phi n이면 이게 성립하니까 여기에 phi n 대입해 보면 계수가 될 수 있는 값은 이 phi n 오일러 phi 펑션의 값의 약수 중에 있다, 양의 약수 중에 있다. 여기까지 공부했었습니다. 물론 그의 다른 성질들도 공부했고요. 그래서 어떤 정수 A의 계수는 phi n보다 같거나 작은 그런 자연수였죠. 자, 그러면 이 우리 8.1절의 두 번째 수업에서는 이 원시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또 정의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원식은 뭐 정식으로 하기 전에 우리 간단히 얘기하면 요게 A의 계수가 phi n보다 같거나 작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질 수 있는 최대값, 그러니까 이게 phi n이 되는 경우, A의 계수가 요 phi n이 되는 경우, 그때 A를 우리가 원시근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정식으로 정의해 보죠. A하고 N이 이렇게 서로서고요. 우리가 A를 N의 원시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언제 그러냐면 요 A의 법 N에 대한 계수가 이게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인 phi n이 되는 경우, 또 이거를 다시 돌려 얘기하면 여기 phi n이면 확실히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1하고 합동인데 그 이전에서는 1하고 합동인 게 안 나온다 라는 게 요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그런 A에 대해서, 그런 정수 A에 대해서 그런 A를 N의 원시근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3은 7의 원시근입니다. 이게 A가 3이고 이게 7인 경우요. 그러면 이게 서로서죠. 그러면 이게 phi 7이 이게 7이 소수니까 6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6은 이게 계수가 될 수 있는 값은 이 phi n의 약수 중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7이면 이게 6이면 6의 약수는 6의 양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4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의 계수가 6인 거를 보여야 되죠. 3의 계수가 법 7에 대한 계수가 6인 거를 보여야 되는데 3의 1승을 살펴보면요, 법 7에 대해서 3하고 합동이죠. 양변에 또 3을 곱해주면 3의 제곱은 여기 3 곱해주면 9가 되는데 9는 법 7에 대해서 2하고 합동이죠. 또 3을 곱해주면 3의 3승은 6하고 합동이죠. 따라서 1승, 2승, 3의 1승, 2승, 3승이 모두 1하고 합동이 아니니까 계수가 될 수 있는 값은 요것뿐이 없죠. 따라서 법 7에 대한 3의 계수는 6이 돼서 이게 6이 돼서 이 3은 원시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의 계수가 될 수 있는 값은 요 4가지 중에 하나인데 요거가 아니어서 요거는 사실은 체크를 안 해봐도 이 3개가 아니었으니까 3의 6승에서 처음으로 1하고 합동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의
법 7에 대한 계수는 phi 7, 6이 나와서요. 이 3이 7의 원시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정수가 원시근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12가 그 예인데요. 12는 원시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n이 12일 때 n하고 서로서인 모든 a에 대해서 그것의 계수가 phi 12, 그러니까 4가 될 수가 없다고요. 자, 먼저 우리가 계수를 얘기하려면 법 12에 대한 계수를 얘기하려면 12하고 서로 서 있는 것이어야 되죠. 그런 a여야 되는데 12하고 서로 서 있는 게 1, 5, 7, 11 이렇게 4개 있습니다. phi 12가 4고요. 그래서 phi 12의 오일러 phi 펑션 값이 4이고요. 1, 2 안 되고 3 안 되고 4 안 되고 5가 서로 서고 6 안 되고 7이 서로 서고 8, 9, 10 모두 서로 서가 아니고 11에서 이렇게 서로 서죠. 그리고 다른 모든 정수 중에서 12하고 서로 서라면 그런 a는 이 중에 하나하고 합동이어야 됩니다. 0부터 11까지 중에 12하고 서로 선가 요 4개 뿐이어서 다른 12하고 서로 서인 a도 요 4개 중에 하나하고 반드시 합동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중에 하나하고 합동이어야 됩니다. 이 0부터 11이 음이 아닌 최소 잉여류잖아요. 법 12에 대한. 그래서 그 중에 하나하고 합동해야 되는데 그게 서로 서면 요 4개 중에 하나하고 합동해야 되죠. 그러면 요것의 12의 원시근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요 4개 뿐입니다. 혹은 요거하고 합동이어야 됩니다. 요 4개 중에. 그래서 우리는 요 4개에 대해서만 체크해 보면 되는데요. 그럼 이게 원시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의 4승에서 처음으로 1하고 합동이 나와야 되고 그 이전에는 1하고 합동인 게 안 나와야 되죠. 이렇게요. 그런데 1의 1승에서 1하고 합동이죠. 법 12에 대해서. 5는 2승에서 처음으로 1하고 합동인 게 나옵니다. 5, 25 하면은 이건 24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5의 제곱에서 1하고 합동이고요. 4승 되기 전에 2승에서 이렇게 이미 1하고 합동인 게 나오고요. 7도 마찬가지입니다. 7 제곱하면 7, 7, 49는 48 플러스 1이죠. 그래서 1하고 합동이고요. 7의 4승 되기 전에 2승에서 먼저 1하고 합동이고요. 11도 11의 제곱합하면 121인데 이거는 120 더하기 1이죠. 12의 배수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4승 되기 전에 이렇게 2승에서 1하고 합동인 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1, 5, 7, 11은 12의 원시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는 원시근을 갖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정수들이 원시근을 갖고 어떤 정수가 원시근을 갖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원시근을 정의하고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리 8.4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용한 정리입니다. 자,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자, 1과 n 사이에 있는 n과 서로 서인 것들을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늘어놨습니다. 그러면 모두 phi n개 있겠죠? 오일러 phi 펑션의 정의에 의해서 n과 서로 서이면서 1과 1 이상 n 이하에 있는 그런 자연수들은 모두 phi n개 있을 겁니다. 그걸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A1서부터 A phi n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서로 서고요. 우리가 정수론에서 요 n에 대해서 서로 서인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n이 원시근을 갖는다면, 원시근을 갖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원시근을 갖는다면 어떤 좋은 성질이 있냐면요. 이 원시근에 대해서 A의 1승, 2승 해서 phi n승까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요거가 요거하고 딱 하나씩 하고 합동이 됩니다. 예. 합동 관계라 봤을 때 서로 1대1 대응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 n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것들이 요 n과 서로서인 이 정수들과 딱 하나씩 하고만 합동이 됩니다. 어떤 게 어떤 걸로 합동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요게 딱 하나씩 하고 이렇게 합동이 된다라는 게 이 정리 8.4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n과 서로서인 어떤 자연수들. 그런데 이건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예. 어떤 게 어떤 건지 그 분포가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이 n에 따라서. 그런데 n이 만약에 운 좋게 원시근을 갖는 그런 n이라면 요 원시근에 대해서 요것들하고 서로 하나하나씩 하고 합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루는 대신에 법 n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이거를 다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규칙해서 상당히 다루기 어렵지만 이거는 상당히 규칙적이어서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법 n에 대한 어떤 이론을 전개할 때 요거를 가지고 하는 대신에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훨씬 증명이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원시근이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정리 8.4의 내용 때문에 원시근을 정의하고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증명을 해보죠. 자, 우리가 A가 원시근이라고 했으니까요. A의 계수가 phi n이란 뜻이죠. 예, 그게 원시근의 정의였죠. 그리고 원시근을 얘기하려면 또 계수를 얘기하려면 이미 그 안에 A하고 N이 서로소라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하고 N이 서로소면 A의 I승과 N도 서로소가 됐죠. 예, 우리 산술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요거 소인수분해한 거하고 요거 소인수분해한 거를 생각하면 이게 서로소란 얘기는 그 소인수분해에서 나온 소수 중에 공통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고, 애초에 A하고 N이 소인수분해 중에 겹치는 소수가 없었으면 A, I승하고 N하고의 소인수분해에서도 또 새로운 소수가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지수만 바뀌는 거니까 여기에도 공통된 소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소가 됐죠. 따라서 i가 이렇게 1서부터 phi n까지 변하면서 요 a i승들이 n하고 서로소예요. 그러니까 요 중에 하나하고 합동이어야겠죠. 예. 요거는 그러니까 n의 의미 아닌 최소 잉여류에서의 n과 서로소인 것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임의의 n과 서로소인 a i승은 요 중에 하나하고 합동이어야 될 겁니다. 법 n에 대해서요. 그래서 일단 a i승은 각각의 요 i에 대해서 요 중에 하나하고 합동이어야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 중에 하나하고 반드시 합동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대1 대응 관계려면 서로 겹치지만 않으면 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에 대해서 같은 걸로 합동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걸로 합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개수하고 여기 개수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이 1대1 대응이라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에 대해서 같은 걸로 이렇게 합동이 된다면 결국은 이거하고 이게 합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일은 생길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A가 원시근이란 얘기는 A의 법 n에 대한 계수가 phi n이란 얘기죠. 그런데 정리 8.2의 따름 정리에서 A의 계수가 이렇게 K면 A 1승, 2승 해서 A K상까지 생각을 하면
어떤 두 개도 법 n에 대해서 합동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k가 이 계수가 지금 phi n인 경우죠. 그러니까 a의 1승서부터 phi n승까지 이것은 어떤 두 개도 법 n에 대해서 합동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어떤 두 개도 법 n에 대해서 합동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종합해보면 정리해보면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이 중에 하나하고 반드시 합동이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원소의 개수가 같으니까 이 사이에 1대1 대응이라는 걸 보이려면 이게 단사라는 거랑만 보이면 이게 1대1 대응이 전단사인 게 보여집니다. 원소의 개수가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귀류법으로 어떤 서로 다른 두 개가 같은 거하고 합동이라면 요거하고 요거가 합동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두 개도 서로 합동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단사라는 게 증명이 돼서 이 정리 8.4의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딱 하나씩 하고만 합동이 됩니다. 예. 어떤 두 개가 이렇게 같은 걸로 합동이 안 되고요.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합동이 됩니다. 좀 전에 여기하고 여기를 수정했습니다. 여기 바뀌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이게 더 올바른 표현이어서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거를 쓴 거냐면 여기 있는 것들이 요것하고 딱 하나씩 하고만 합동이 된다. 그리고 이 합동이란 법 n에 대한 합동이라는 관계로 여기 있는 숫자들하고 여기 있는 숫자들이 1대1 대응 관계다. 전단사다.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거하고 요거를 이 현재 상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요 사이에 있는 서로서인 자연수들이 이거 대신에 여기 있는 거, 이 원시근에 대해서 1승, 2승에서 phi n승까지 요거를 생각해도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애초에 여기 있는 것들은 서로 다른 1부터 n까지 사이에 있고 서로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합동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두 가지로 합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사실 우리가 증명은 지금 이거 수정했어도 증명은 바뀌는 게 없고요. 그래서 이 정리 8.4의 증명을 마치게 됩니다. 이 증명 8.4는 여러 중요한 정리에 중요한 게 쓰이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를 하는 거는 n과 서로서인 정수들은 상당히 불규칙한데 n이 만약에 마침 원시근을 갖는다면 그 원시근에 대해서 요거를 고려하는 대신에 A의 1승, 2승, A phi n까지 요거를 고려하면 법 n에 대한 어떤 진술은 마찬가지 진술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다루는 것보다는 이거를 다루는 것이 지금 이게 등비수열 형태잖아요. 이거를 다루는 것이 훨씬 다루기 편합니다. 정리 8.4의 따름 정리를 살펴보죠. 자, n이 만약에 원시근이 있다면 n시근이 없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n이 12일 때는 원시근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n이 원시근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이런 a가 있다면 그러면 법 n에 대한 원시근의 개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0부터 n-1 그러니까 최소 잉여류, 음이 아닌 최소 잉여류 나머지 것들은 다 이 중에 하나하고 합동일 거니까요. 그 안에서 원시근의 개수는 phi n이다. 뭐 이런 숫자가 다 나오네요.
오일러 phi 펑션의 값에 대해서 오일러 phi 펑션에 대해서 phi의 phi n이다. 예. phi n의 phi n 값. 그러니까 phi n과 서로서인 정수 1부터 phi n까지 수 중에서 phi n과 서로서인 정수들의 개수 이렇게 주어진다 라는 게 따름 정리의 내용입니다. 증명을 살펴보면요. 자, 가정에서 원시근이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원시근을 A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정리 8.4에서 n의 원시근이 되려면 n의 원시근이 되려면 일단 후보가 n과 서로서인 것들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n의 원시근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n의 원시근이 되려면 법 n에 대한 계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계수를 생각할 수 있으려면 일단 n과 서로서야 됐었잖아요. 그런데 n과 서로서인 어떤 임의의 정수는 이 중에 하나하고 합동이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n의 원시근의 후보는 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요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했듯이 요거를 다루는 것은 되게 불편해요. 어려워요. 이게 상당히 불규칙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정리 8.4 덕분에 여기 있는 것들은 요 원식은 A에 대해서 A의 1승, 2승에서 파이의 승까지 요거하고 딱 하나씩 하고만 합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보를 여기 중에서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 8.4에 의해서 요것들이 법 n에 대해서 n과 서로서고요. 또 어떤 두 개도 합동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고려하는 대신에 요거를 고려해도 되죠. 그래도 새어나가는 녀석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원시근이 되려면 우리 이런 것 중에 이게 원시근이 되려면 이것들의 개수가 오더가 법 n에 대한 오더가 phi n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A의 H승에 대해서요. 여기 H가 1서부터 phi n까지 변할 때 A의 H승에 대해서 법 n에 대한 개수가 phi n이 되려면요. 자, 원래 지금 우리의 A가 원시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정리 8.3의 따름 정리를 적용하면요. 자, 우리 A가 원시근이라고 그랬으니까 K가 지금 phi n이죠. K가 phi n입니다. 이게 phi n이고요. 그러면 요게 지금 그대로 phi n이 될 필요충 무조건은 뭐예요? 요게 K가 지금 phi n이죠. A의 H승도 원식은 다시 말하면 개수가 phi n일 A의 H승도 개수가 phi n일 그러니까 A의 H승이 원식은이란 얘기는 A의 H승의 개수가 phi n인 거죠. 그래서 요 phi n에 될 필요충분 조건은 뭐냐면 요 H와 K 원래 A의 개수 phi n과 서로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 AH승이 개수가 phi n이 됩니다. 자, 정리 8.3의 따름 정리에 의해서 법 n에 대한 AH승의 오더가 phi n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H와 phi n이 서로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요 AH승이 원시근이 되는 거는 언제 그러냐면 요 H가 phi n과 서로소 H가 지금 이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데요. 그런 것 중에 phi n과 서로서인 것은 정확히 phi n게 있는 거죠. H가 1서부터 phi n까지 움직이는데 이렇게 1서부터 phi n까지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phi n과 서로서인 게 몇 개 있어요? phi의 phi n개죠.
그러니까 요 h 자리가 phi n과 서로서인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h를 대입하면 AH승이 원시근이 됩니다. 그런 h가 phi n개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phi n개만 원시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름 정리의 증명을 정리해 보면, 자, 일단 A가 원시근이라면요. N의 원시근이 되려면 이런 것들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리 8.4에 의해서 대신에 이런 것 중에 찾아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이런 것의 각각의 개수는 정리 8.3의 따름 정리에 의해서 이 개수가 phi n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h하고 phi n이 서로서인 것이고요. h가 1서부터 phi n까지 움직이면서 이게 phi n과 서로서가 되려면 그런 h는 모두 phi n개 존재하죠. 그래서 phi n과 서로서이면서 요 사이에 있는 그런 정수 h에 대해서 AH승이 바로 원시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원시근의 개수는 phi n개가 되겠습니다.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9의 원시근을 다 찾아라는 문제입니다. 9의 원시근을 한번 다 찾아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정리 8.4와 그것의 이 따름 정리를 적용해서 이 문제를 풀 건데요. 이 예제를 어떻게 이 증명을 과정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자, A가 일단 하나의 n의 원시근이었다면 A의 H승 중에 요 H가 phi n과 서로서일 때 그때 원시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일단 원식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 찾아야 됩니다. 다른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9의 원식은 하나를 찾는데 혹시 2가 원식은이 아닐까 예상을 해보고 만약에 이게 아니면 뭐 3으로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식은이 되려면요. 자, 그것의 개수가 phi n, phi 9값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9하고 서로서인 거는 1, 2, 3, 2, 3은 아니고요. 4, 이게 지워지네요. 9하고 서로서인 게 1, 그럴 필요 없이 요게 지금 3, 9는 우리 저 오일러 5 펑션 값 계산한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게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빼기 3이 되네요. 그래서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인 거를 알고요. 또 한편 어떤 개수가 될 수 있는 값은 요 phi n의 약수 중에 있었죠. 그래서 6의 약수는 이렇게 1, 2, 3, 6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2가 원시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2의 개수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2의 6승에서 처음으로 1하고 합동인 게 나와야 됩니다. 그 이전에 나오면 이게 원시근이 아닌 거고요. 법 9에 대해서 2의 1승은 2하고 합동이죠. 2의 2승은 4하고 합동입니다. 2의 3승은 8하고 합동이죠. 그래서 2의 개수는 1도 될 수 없고 2도 될 수 없고 3도 될 수 없어요. 따라서 6일 수밖에 없죠. 개수가 되는 거는 이 phi n의 약수 중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개가 안 되니까 6이 돼서 따라서 2는 원시근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거 확인 안 하더라도 2의 6승에서 처음으로 1하고 합동인 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요 세 개가 1하고 합동이 아니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가 9의 원시근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9하고 서로서인 결국 우리가 썼어야 했었네요. 9하고 서로서인 거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4, 5, 7, 8 이게 9하고 서로서이면서 1과 9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죠. 그러면 요것들 중에서 원시근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생각하는 대신에 정리 8.4에 의해서 이 원시근 2에 대해서
2의 1승, 2승, 3승에서 6승까지 요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9하고 서로 서이면서 어떤 두 개도 법 9에 대해서 합동이 아니죠. 그러면 h가 1서부터 6까지 변하면서 2의 h승이 9의 원시근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요 h가 phi 9하고 서로 서있다라고 그랬죠. phi 9가 6인데요. phi 9가 6인데 6과 서로 서인 그런 h는 뭐가 있냐면 1이 그렇죠. 2도 아니죠. 3도 아니죠. 4도 아니죠. 5가 그렇네요. 네. 그래서 h가 1하고 5일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2의 1승하고 2의 5승이 9의 원시근이 되겠습니다. 그럼 2의 1승은 2죠. 2하고 합동이죠. 2죠. 2의 5승은요. 여기 이렇게 우리 계산을 안 했지만 아까는 2의 5승은 5하고 합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하고 5가 우리가 구하는 모든 원시근이고, 그러니까 법 9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다른 원시근이 또 있다면 그거는 이 둘 중에 하나하고 법 9에 대해서 합동이 됩니다. 5가 원시근이 되는지도 한번 여기서 알려줬지만 한번 계산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면요. 법 9에 대해서 5의 1승은 5하고 합동이죠. 5의 제곱은 5, 25 하면은 이거는 더하기 7 돼서 7하고 합동입니다. 또 이거는요. 지금 양변 곱하기 5를 한 거죠. 그러면 5, 7, 35는 27 더하기 8이죠. 네. 그래서 8하고 합동이고요. 따라서 5의 계수는 이 중에 하나, phi n, phi 9의 약수 중에 하나일 텐데 이렇게 1하고 2하고 3이 아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이 중에 어떤 것도 1하고 합동이 아니어서 따라서 6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계산 안 하더라도 5의 6승에서 처음으로 1하고 합동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정리 8.4하고 요 따름 정리의 유용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8.1절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